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여기서 유망한 그리고 앞으로 괜찮은 코인은 뭐가 될까요? 라는 썸네일 내용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추이를 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113K에서 좀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마스터 플랜 부분에서 그 이상을 만약에 간다라고 해도 이제 거의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ETF 물량하고 개별 기업들이 모았던 총량에 있는 비중이 그렇게 높게 되어져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손바퀴 현상이 나와 주려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못해도 40% 정도가 나와야 제대로 손바퀴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지금의 비트코인 전략을 쓴다고 하면 뭐 단기적으로 제가 매번 이야기했던 레버리지 ETF를 잘 쓰는 전략으로 가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BITU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레버리지도 즐기면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분배 이자 안 주잖아요. 준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적고요. 그러니까 이런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도 쓰시면서 청산도 없죠. 그리고 이자는 따박따박 꽂히죠. 그것도 달러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하게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좀 넣어서 가져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미 이제 시즌에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제 흘러가고 있고, 만약에 막바지가 아니더라도 전환점 시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 확대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 한 번 더 좀 뭔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여기에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맥디 차원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산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야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이렇게 동등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올라간다라고 해도 힘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산이 내려가는 형태가 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쉬어가는 패턴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인지는 이제 마의 9월 달에 있는 추이에서 최소 못해도 이 110K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냐 부분이 아주 중요한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대안은 이제 레버리지 ETF 쪽으로 이제 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알트코인 쪽은 저는 오히려 극단적인 투자 방식 대비보다는 오히려 극단적이지 않는 이제 좀 하방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하는 개별적으로 가야 된다, 이더리움 부분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샤프링크와 비트마인이 있는데요. 샤프링크와 비트마인 추이의 NAV 추이 비중을 좀 본다고 하면, 일단 비트마인은 프리미엄 추이가 14% 있지만 샤프링크는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이번에 샤프링크가 또 많이 모았습니다. 52만 개 정도를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마인은 훨씬 더 많이 모으긴 했지만 이런 추이를 좀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스테이킹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체감상 디플레이션은 맞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비중도 생각보다 속도가 그렇게 막 높게 설정이 되지 않는 형태로 가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한동안 이제 이렇게 좀 체계적인 흐름과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쌍두마차에 있는 애들이 계속 사줄 수 있을 만한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이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알트코인 부분에서도 평균 단가 추이가 생각보다는 잘 안 올랐던 위주에서 조금씩 올라왔던 애들 거는 제외하고, 네,
제외하고 평균 단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머물고 있는 애들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긴 할 건데 그것만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중을 좀 본다고 하면요. 자, 캐시우드가 5%, 그리고 개인 물량, 그리고 기간 물량인데 드래켄 밀런도 조금 갖고 있고 피터틀도 좀 가지고 있는데 과거 대비보다 이제 피터틀하고 드래켄 밀러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피터틀과 드래켄 밀러에 있는 이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ATM 부분으로 이제 즉 주식 발행으로 커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증자로 인해서 희석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미한 부분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터틀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유의미한 비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밀러 형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가겠지가 아니죠. 그럴 거라고 하면 지분이 상당량만큼 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희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거를 좀 고려하면서 들고 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지금의 상관관계 추이를 좀 본다고 하면요, 독립적인 움직임이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엄밀히 따지면 ETF와 개별 기업 부분에 따른 영향성이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동시적인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하락과 맞물리는 경우는 이제 약간의 비트코인이 이번 시즌에서 특히나 25년도 기준으로도 좀 빠졌을 때 약간의 알트코인에 따른 기대 부분에 스위칭되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과거 대비보다는 그렇게 낙폭량이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이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고래들에 따른 방향성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고래 경험이 많은 고래들이 이제 매도 부분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손바퀴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 물량은 또 스트래티지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물량적인 추이가 잠에서 깨어나왔던 부분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고 판단을 해서 던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속된 의미도 좀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017년도 비트코인 가격 추이 부분이 이제 사이클 정점을 찍기 84일 전에 34% 조정 구간과 매우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 동그라미 구간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랑 좀 유사한 패턴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인가라고 할 때 조금 더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쉽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요, 저는 그래요. 자, 이걸 좀 축소해 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대충 보아도 어떻습니까? 90도에 가까운 정도에 있는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는 진짜 크립토 시장이 바짝 오르고 바짝 빠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엘리어트 파동 부분으로 뭐 나름대로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엘리어트 파동 부분에 따른 파동 이론 측면에 기법으로 본다고 해도 약간 이제 부담적인 요소까지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먹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더 가려고 하면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자금 유입이 드라마틱하게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허들이 낮아지면서 확 들어오는 자금이 해서 이제 가격이 방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보여지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에 빅테크 중심에서 스몰캡에서 자금 유출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트코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왜냐? 어차피 개별 기업이 알트코인을 모으지만 개별 기업들에 따른 사이즈도 스몰캡 사이즈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자금 유입 부분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좀 빈약해지지 않겠냐. 그리고 특히나 이게 1+1이 되는 것이죠. 스몰캡인데 코인 부분도 스몰캡에 해당이 되니까 쌍으로 자금 부분이 별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 부분에 따른 동향도 계속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선주 부분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뭐 FC, K, D까지 해가지고 발행을 쭉 했습니다. 그거 내용을 이제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F가 10% 고정 배당, C가 9.5, K가 8%의 보통주 전환 옵션, 그리고 D가 10% 고정의 비누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도 금리의 변동성에 좀 취약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다 집어치우고 본다라고 하면 뭐 코어 위브도 있고 뭐 여기에 서클도 있고 NIQ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회사들하고 이제 비교했던 이제 추이가 있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확실한 부분은 단순하게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마 트레이더 구조를 통해 가지고 옵션을 팔고 데타 해지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 구조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해서 시장에서 매수자가 좀 필요하겠죠. 발행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주식 가치가 크게 빠지게 될 것이고요. 또 소화가 안 되는 만큼 시장의 충격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에 따른 델타 해지 수요를 받아내는 구조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점을 스트래티지가 이제 잘 만들어주고 있는 옵션 시장을 좀 자본 조달 구조에 있는 메리트를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MSTR 자체적으로 옵션 시장 부분을 좀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지되는 감마 트레이더 부분에 따른 추이의 이제 옵션의 기대값이 높아져서 이제 주식의 참여율과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과 거래량 부분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서 이 트레이더에 따른 이익 부분하고 그런 옵션 부분에 따른 기대감을 높여주면서 참여율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추이가 있다. 반대로 이제 문제점은 내재 변동성이 많이 줄거나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참여자가 많이 줄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자본 조달의 극악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전환사채 부분이 어느 정도 쓸 만큼 쓰다 보니까 우선주로 좀 커버리지를 치겠다라는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환사채가 너무 많이 돌아오게 되면 주가에 있는 변동성이 더 커져 버리는 형태가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 보니까 그거를 좀 충격을 완화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그림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돌아갈 거냐 아닐 거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금융상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스트래티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들도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제 따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링을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고 있는 추이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는 않겠지만 말 그대로 반대로는 여전히 최악적인 구도를 만들게 되면 이제 월가에서도 이런 거 부분을 약점만 파고들어 가지고 공격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는 스트래티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나머지 있는 알트코인 개별 기업들은 오히려 그런 노출이 조금만 보여도 공격의 대상자 부분으로 지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사례로 보게 되면 이제 비만 치료제 부분으로 쉬지 않고 네이키드 옵션 부분으로도 많이 처맞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의 이제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우선주 부분에 따른 변동성과 문제점이 있는지만 잘 체크를 하면서 스트래티지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코인을 지금 사는 것 대비보다는 이런 추이에서도 충분히 기회 창출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샤프링크나 지금에서 오히려 비트마인 부분을 좀 더 보면서 가져가라. 어차피 여러분들 코인 모을 거 이분들이 대신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써준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ATM을 좀 많이 써가지고 이제 증자를 많이 해서 그럴 때는 좀 적립식을 좀 더 뒤로 밀어가지고 모아가는 형태를 갖추면 아주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뒷받침 근거로는 시즌이 만약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는 내려가더라도 내려갈 수 있을 만한 하한선도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게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내려가는 한계 맞은 노선은 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형태의 추이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하반기에 이 기간이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9월 10월 달 되고 나서 특별하게 이제 전환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또 녹여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